기업의 AI 도입과 그리고 디지털 혁신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본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할 KT 에듀 AX 사업단의 이기명 차장입니다. 타이틀이 좀 길죠? 제가 발표 요청을 받고선 타이틀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드린 다음에 제가 이 타이틀을 한번 제가 이렇게 곱씹어 봤는데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게 내가 잘못 보냈다고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저희 KT가 그 내부 인력을 AI 인재로 양성했던 사례하고요. 그리고 사내 자격증에서 시작해서 민간 자격증까지 영역을 넓힌 그 AI 자격증, AIC, 저희는 에이스라고 읽거든요. 이 에이스의 개발 스토리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어떻게 AI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KT에 입사한 지는 15년 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을 HR 부서에서 HR 제도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AI 교육 프로그램을 그 대외로 확산하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딱 보다 보니까 그 글로벌 AI 대장 기업이죠.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오픈 AI에서 GPT-4를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 이제 놀라운 이렇게 음성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놀라움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사실 이처럼 이게 경제나 그 산업 전반에 지금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핫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 AI에 있어가지고 그 인재 부족 현상은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실제 잠시만요. 이 발표 자료가 이게 제가 오늘 보내드린 거랑 다른 게 지금 좀 올라왔는데 좀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나요? 요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인공지능 능력 시험입니다. AI 자격증이고요.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토익처럼 저희 에이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KT가 처음부터 다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랑 함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KT가 AI를 한다, AI 인력을 내부에서 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내부에서조차도 KT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또 그냥 또 나중에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최고위에 있는 그런 R&D 인력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AI 인력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중간에 보시면 DT라는 분야가 있는데 DT는 뭐냐면 그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해서 그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AI 인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R&D를 할 수 있는 최고급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지금 보면 DT와 IT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KT가 2020년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AI를 전체적으로 이 사내에다가 도입을 함에 있어서 전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AI에 대한 문해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AI 문해력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사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DT와 관련돼서는 AI 300이나 AI 마라톤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IT 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는 전일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랑 무관하게 어떤 성장 의지나 열정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 인력들을 6개월간 전일제로 교육을 시켜서 AI 초급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중급 초반의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AI 분야에서 인재 양성은 그 전일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성장 의지와 열정이 있는 게 핵심의 선발 기준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현재 업무를 다 제하고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사내 각 조직에서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 수료 후에 개발 부서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 중에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구체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이 6개월짜리 교육을 1년에 이제 한 2번 정도 진행을 하니까 앞서 수료했던 직원들이 그 다음 기수에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코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재 양성의 그런 어떤 의무도 주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DT 인재 양성은 실제 내 업무에서 AI를 적용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학습 조직형으로 진행을 했고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상 연관돼 있는 직원들이 함께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학습도 하면서 프로젝트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AI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학습형으로 되는 나노 디그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진행되는 사내에서 통용되는 학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교육을 신청을 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서바이벌형으로 단계별로 이제 프로그램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 프로그램을 통과해야지만 2단계로 갈 수 있고 2단계를 통과해야지 3단계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제 처음에는 막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세요. 근데 실제 수료 단계에는 그 중에 한 20%, 뭐 적게는 한 10% 정도만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바이벌 형태로 해서 3개월, 길게는 6개월로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KT AI 인재 양성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교육만으로는 인재 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 양성에는 과제, 그리고 코칭, 그리고 역량 검정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AI를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내 업무에 연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딜레마에 좀 빠졌습니다. 일단 교육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목표한 역량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집중력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입장에서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실력을 측정하는 거나 그리고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했다라는 수료증 외에 내가 AI 분야 혹은 DT 분야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뭔가 증거물로 제시할 그런 것들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처죠. 뭐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들에서는 실무에서 역할을 바꿔주셨네요. 근데 이미 뭐 다 지나가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했을 때 내부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S전자가 AI 한다 그러고 H 자동차가 한다고 하니까 야 KT도 한다고? 야 개나 소나 다 AI 한다고 하냐? 이런 비아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은 저렇게 이제 역할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집중을 한 거는 사실 그
가장 최상층에 있는 R&D 인력이 아니라 요 밑에 두 가지 DT 분야와 IT 분야의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전일제 그리고 DT 인재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에이스를 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성과가 뭐가 있었냐? 예, 수치적인 성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직무 전환을 통해 가지고 AI 개발자를 확보를 했죠. 초급 AI 개발자를 한 명을 신규 채용하려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인당. 근데 저희가 직무 전환을 통해서 내부 인력을 AI 인재로 양성했음에 따라서 초급 개발자 확보비가 약 70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행 프로젝트들이 실제 상용화되거나 아니면 사업화됨에 따라서 그 외주 프로젝트를 준 것에 대비해서 200%의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희 그룹사 중에는 BC카드가 있고요. BC카드에서는 저렇게 타겟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영앤리치에 특화된 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실제 이용률이 타 카드 대비해서 32%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신회사다 보니까 약정이 끝나면 이제 고객분들이 번호 이동을 통해서 타사로 이제 이탈을 하세요. 근데 저희는 이런 약정 갱신 고객군에 대해서 해지 연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링 학습을 통해서 해지 징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텐션이라고 하죠. 이제 해지가 되지 않게끔 방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고객 이탈률이 5.8% 감소, 그러니까 리텐션 효과가 5.8%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효율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 통신의 장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그 통신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거든요. 어떤 뭐 굴착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렇게 통신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통신 케이블이 여기에 지금 매설돼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팻말들을 저희가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래는 인력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실제 그 팻말이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그리고 부서진 것은 없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그런 이미지 AI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 팻말들이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 한 94.6% 정도 기간 단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통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청약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뭐 대리점 약정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 임대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본과 날인본이 있는데 이것들이 위조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다 대사를 했는데 요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원본과 날인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고 이런 것도 한 94% 정도의 기간 단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치적 성과도 있었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요게 있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면 뭔가 전공자들이 해야 될 것만 같지만 사실 비전공자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AI 저변 확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그 전일제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54세에 20년 동안 영업만 하시던 부장님이 AI 초급 개발자로 직무 전환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 AI 경진대회에서 KT가 2년 연속 1위를 수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아마 그 청년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해서 저희 KT가 진행하고 있는 에이블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전공과 무관하게 그런 AI나 DT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로 취업까지 연계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에이스라는 그런 자격증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스란 자격증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운영진이나 교육생 수요처마다 이런 교육들을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지
실무에 진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 에이스입니다. 그 시작은 처음에 사내 자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실무 레벨의 그런 AI 활용 역량을 검증하는 그런 툴로 개발을 했고요. 임직원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가 이제 2020년에 사내 자격증을 개발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그 다음에 대표성이 있는 AI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라운드 룰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100% 실기평가로 간다. 이론 같은 것보다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 걸로 갖기로 했고요. 저희는 이제 통신회사고 여러 고객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 범위 내에서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0년이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온라인 비대면 응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직원의 반응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이팅이 넘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일이 딱 정해지고 나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선의의 경쟁하는 분위기 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합격을 하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있고 탈락을 하면 약간의 그런 창피함?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도전 의식도 고취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교육과정의 역량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개발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들어오는 그런 도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KT가 자체적으로 AI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AI 자격증도 만들어서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타 기업이나 그리고 정부 기관에도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좀 할 수 없냐? 좀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해줘봐. 이런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외 진출을 위한 파일럿으로 AI FB라는 자격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업 실무에 강한 AI 자격증이라는 슬로건으로 했고요. 베이직과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이렇게 세 종의 자격증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거를 대외 B2B 시장에다가 조금씩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 그룹을 포함해서 뭐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하나은행 이런 금융권에서도 다 도입을 해서 지금 한 30여 개사가 실제 이제 저희 에이스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 우대를 하는 그런 정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응이 참 뜨거웠는데요. 뭐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이 가장 좀 핫했고요. 그리고 중공업, 그리고 리테일이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도입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성균관대나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여러 학교에서 졸업 이수 조건이나 그 다음에 학점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자격 취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는 육군본부나 그리고 경기교육청, 대구교육청 등에서 교사 디지털 연수 이런 것들에 활용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이스는 처음에 2020년에 사내 자격증으로 처음에 개발이 돼서 그 다음에 2021년에 대외 적용을 위한 파일럿인 AIFB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2년에는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징과 지향점을 보면 일단은 어떤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서 해결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해서 성인까지 그리고 비전공자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어떤 생애 주기별로 해서 총 5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만들었고요. 각각은 다 실습형으로 진행이 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이나 문항들은 모두 저희 KT가 직접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격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교육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이스의 본질은 AI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 레디라는 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딩보다는 AI 실무 적용에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례 실습을 체화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직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AI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해보기에서 실제 저희 KT 그리고 타 산업군의 그런 실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정제한 것들에 대해서 사례 실습을 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이스가 그러면 공신력은 있는지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생에게 권장할 만한 건지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믿을 수 있는 자격증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경험자들이 말을 해줍니다. 일단 에이스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추천 의향이 한 9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에이스 자격증에 대해서는 추천이 한 9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에 에이스라는 명칭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1회 정기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기 시험에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 접수를 해서 응시를 했고요. 지금 2022년 11월에 출시를 해서 현재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한 27,00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응시를 했고요. 실제 합격자는 한 9,7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AI 교육들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맞춰서 수시 시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격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으로 해서 자격증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올해 그 민간 자격 그 국가 공인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막 백서 수준의 이제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뭐 결과가 좋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국가 공인이 돼서 좀 더 그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까지가 저희 KT에서 실제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AI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뭐 청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냥 생성형 AI만 사용을 해도 업무 효율화가 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연구 논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업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향상이 되고 개인별의 어떤 능력에 따른 편차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뭔가 그 업무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잡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시간도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뭐 엑셀과 같은 오피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걸 우리가 왜 써야 돼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엑셀이나 뭐 워드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AI도 당연히 이제는 뭔가 이건 나랑 뭐 상관없지, 뭐 내 전공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부하실 게 아니라 당연히 사용해야 될 그런 툴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이런 생성형 AI부터 해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거의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수강해 보시면서 그 중에서 옥석이라는 게 있겠죠. 어느 거는 좋고 어느 건 좀 나쁘고. 하지만 그것들을 한 번씩 트라이해서 실제 수강해 보시면서 본인의 뭐 AI 능력도 활용 능력도 좀 더 이렇게 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다. AI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AI를 좀 더 가깝게 사용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많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